그거에 기반으로 한 네. 카덴자를 연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질문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들고 왔어요. 네. 재밌으라고. 네.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이따 또 설명을 이건 해드릴게요. 절대로 안 잘립니다. 사실 그 순서가 3번까지 썼잖아요. 저희 단톡방에다가 4번 하고 이제 5번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불성실하게. 작가님이 노잼이라고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2,000원 비싸졌다. 그냥 그걸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칼럼 제목으로 썼어요. 찾으셨어요? 그거? 권영훈 감독님한테 들었거든요. 요즘 네. 애들 사이에서 네. 애들이라고 하지 뭐하지만 10대, 20대 사이에서 저는 그거 사실 네. 이해를 못했어요. 아 지금도 모르세요? 아, 지금도 몰라요. 아, 뼈 때린다라는 예, 뜻이에요. 맞아요. 예. 뼈 때리면 뼈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순살인데 이제 순살 통닭이 뼈 있는 통닭보다 2,000원 비싸대요. 비싸다. 야, 굉장히 심오해요. 요즘 애들이 그러는 거 같아. 1차원적이 아니에요. 오. 제가 알기로는 그 단어를 권영 감독님이 알고 나서 그걸 쓰려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기회를 엿봤는데 결국 못 썼다가 네. 제가 하루 만에 썼어요. 아 근데 되게 이번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그래서 칼럼 쓸 때 자네틱 공연에 대한 어떤 감상도 쓰고 제목은 2,000원 비싼 그거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경계필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네요. 아. 저도 그 칼럼에 지분이 있는 2,000원. 2,000원 지금. 오늘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작가님이 그 방에서 이제 지휘자님이 통편집 되는 건 다 제 탓이라고. 오늘 질문이 네. 아름답지 않으니까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촬영하다 보면 질문을 몇 개 정해놓긴 하는데 대본이 딱히 이렇게 없잖아요. 그때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리액션에 좀 신경을 쓰고 중간에 컷될 것 같으면 감독님 제가 보고 중간중간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지금까지는 뭐 배려하면서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귀찮아서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요. 그전까지는 제가 작가님 눈치 보고 또 지휘자님 밑에서 일할 때였으니까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팀이 좀 오, 지금 좀 바꿨어요. 네. 맞아. 아 그럼 이제 되들어도 돼요? 아니 제가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작가님이 여기 오실 확률은 희박하지만 제가 지휘자님 밑으로 들어갈 확률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아, 이제 너무 얘기하는지. 분위기가 좋네요. 또 이제 지휘자님 또 어디 상임으로 가실지도 모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좋게 잘 지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다음에 5번은 진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왜냐면 저희가 교과서에 나인 심포니는 안 배웠어도 이 5번 교향곡은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 교과서로 하면 20년 전 교과서. 지금 모르겠어요. 빠빠빠빰.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상대음감이잖아요. 빠빠빠빰 하면은 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절대음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부르면 신경 쓰이나요? 아니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나요? 그렇게. 뭐 그러려니. 네.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번에 이제 작가님이 옛날에 이게 웅명교향곡기가 지어진 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 넘어왔다. 예. 말씀해 주셨던 5번과 그 다음에 6번 교향곡. 베토벤이 직접 본인이 썼죠. 예. 표제를 예. 정하고 전체 곡 표제만 정한 게 아니라 악장 하나하나 그렇죠. 표제를 네. 정한 유일한 교향곡. 이 두 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작가님한테 저희가 이제 5번, 6번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작가님이 이제 교향곡이나 이런 역사, 배경 이거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작가님께 이거 5번, 6번 한번 묶어서 베토벤은 자기 본령이 교향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교향곡을 작곡할 즈음부터 피아니스트로서의 어떤 정체성에서 차츰차츰 멀어지고 이제 작곡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커져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점점 베토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치는 비르투오스 피아니스트로 생각하기보다 교향곡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작곡하는 작곡가로 널리 인식을 하는 어떤 그 분수령에 작곡된 음악이 교향곡 5번, 6번 얘네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곡을 시작을 한 시기는 사실은 베토벤 교향곡 3번 에로이카 그 끝난 다음에 그 초연한 다음에 직후에 작곡을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즈음이 아마 180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뭐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중단을 한 게 아니라 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좀 비관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음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작곡가 본인의 불안정한 모습을 갖다 잘 투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베토벤의 삶은 이제 그때
찬바람이 나 있던 시기였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제피네와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이 불붙었던 뭐 꽃노래 부르고 되게 좋아할 시기에 운명 따위의 곡을 갖다가 작곡할 마음이 안 들었겠죠 아마. 그래서 한동안 중단을 해놨다가 이제 요제피네랑 결혼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다시 이제 땅 파고 들어가면서 아 나에겐 이제 작곡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시 작곡을 재개를 한 것이 교향곡 5번과 그리고 6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곡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갖다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게 5번, 6번이 한날 한시에 공연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곡들이 공연이 됐어요. 개관식 미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뭐 자신의 그다음에 솔로 피아노 피아노곡, 그다음에 교향곡 5번, 6번 이게 다 한날 한시에 연주가 된 거예요. 공연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갔던 거죠. 이미 사람들이 한 3곡쯤 지났을 때는 다 지치고 질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가들이 그렇게 다 썩 좋진 않았던 걸로 기록엔 남아 있어요. 5번, 6번 다요? 6번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데 예. 6번에 비해서 5번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고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그날의 공연의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작곡가가 욕심을 부렸다. 뭐 이제 이런 부류의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약간 반. 너무 좋았다. 나쁘다. 좋지만 나쁘다. 약간 요런. 좋지는 나쁘다. 근데 아마 지금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긴 연주로 네. 인해서 요즘 이렇게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막 수천 명 모으고 그리고 흥행을 해야 하고 그런 공연이 아니라 진짜 소수의 귀족들 아주 골수 클래식 애호가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이렇게 작은 살롱에서 또 심지어 공연이 됐어요. 티켓도 파는 데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그 아카데미라는 그 공연 자체가 그 회원이었던 10명의 귀족에게 모든 표를 갖다가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매진인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귀족들이 알아서 자기가 배당받은 티켓을 갖다 또 나머지를 다 팔거나 아니면 초대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던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관객은 이미 다 들어차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지금으로 있죠. 따지면 이제 기업 단체 티켓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곡이 사실 음악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에 있던 1, 2, 3, 4번하고 너무나 이제 개성적인 주제가 나오잖아요. 네. 5번의 음악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지휘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1번서부터 4번까지는 1악장 이악장. 끝나고 2악장 끝나고 3악장 끝나고 악장의 끝남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5번 같은 경우는 1악장 끝나고 2악장 끝나고 3악장에서 4악장으로 이어가요. 6번은 5악장까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1악장, 2악장 끝나고 3, 4, 5악장이 이어져 있는. 제가 뭐 음악 선생님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스케르초 형식이 있거든요. 스케르초, 트리오, 스케르초. 그러니까 ABA 형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스케르초 형식인데 1, 2, 3, 4번의 그 스케르초 특징을 보면 이 스케르초라고 하는 뜻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해학적이고 따람 따랄람 빰 따가따가따가따가 좀 약간 빠른 재밌는 패세지. 빠른 패세지에 뭐 스포르탄도 막 딱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익살스러운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제 5번 3악장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첼로가 다라라라라라라라 전혀 빠르지가 않죠. 지금 제가 노래 네. 부르는 거 보면 덤빠밤빠밤 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네. 전혀 스케르초 형식인데 스케르초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6번 3악장도 스케르초 형식이 아닌 거죠. 더구나 6번 3악장은 이 스케르초 트리오 스케르초 트리오 거의 반복을 하거든요. 3악장 같은 경우는 트리오가 부분이 따라 따라라 따라라 바라람 바라 이따 이제 표제 음악에 예, 예. 대해서 제가 예. 설명을 할 텐데 1, 2, 3, 4번의 스케르초는 스케르초가 조금 빠르고 트리오 부분이 좀 느린 반면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트리오 부분이 좀 빨라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담 빰빰빰빰 5번 3악장 같은 경우는 그거고 따라람 빠라람 따라람 빠라람 빠라람 저기 마치 춤추는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이따 또 설명을 이건 해드릴게요. 절대로 안 잘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형식이거든요. 그 새로운 형식을 베토벤이 말하자면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뭐 브루크너도 말하자면 그 트리오 뭐 반복되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한 거죠. 5번, 6번이 그 전에 나왔던 3악장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걸 듣기 전에는 이 3악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악장은 당연히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자꾸 깨지면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건가요, 베토벤이? 3악장 때문에만 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에로이카 때 1악장이 과도하게 길었었던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그 안단테 대신에 장송행진곡이 들어간다. 이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3번에서 이미 혁신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그 베토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은 관객들이 네, 일단은
그렇게 맞아요. 뭐이 사람이 네. 이번에 또 뭘 뭘 또 무슨 부술라 짓을- 그러나. 무슨 짓을 어떻게 아니, 할지. 아니 3번까지도 안 가시고 그 전에 일본에서도 네. 뭐 확연하게 빡 시작을 했는데 으뜸마음이 아닌 것부터 네. 그때부터 사람들은 쇼크였었죠. 음. 네, 이것을 뭐 기대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뭐가 나올까 뭐 이미 뭐 진작이 깼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구성에 대한 베토벤은 네. 어떻게 깰 것인가 또 예상하는 우리가 짝수 교향곡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짝수 교향곡들은 또 1, 3, 5와 다르게 되게 고전적인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일단은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는 5번, 6번을 작곡했었을 때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곡 자체. 곡 자체. 네. 5번 같은 경우는 1악장에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고뇌와 자신과의 어떤 싸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죠. 2악장에서는 그 싸움에서 뭔가 좀 희망을 본 것 같아요. 3악장에서는 의문을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4악장에서는 그 질문에 해답을 한, 승리로 이끄는 약간 그 빰빰 이거야 하는 그 C 마이너스 C 메이저로 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었고 6악장은 아니 6악장. 6번 교향곡은 대놓고 표지음악. 대놓고 표지음악. 자, 악기 구성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5번에 이제 피콜로와 트럼본이 나와요. 콘트라 파고타고. 요게 좀 특별한 그런 악기들이거든요. 6번 같은 경우는 팀파니가 나오는데 1, 2, 3악장까지 보시면 팀파니 가만히 있어요.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팀파니는 왜 있지? 4악장에서 나오거든요. 4악장에서만. 그리고 5악장에서는 아예 또 안 나오고 6번이 트럼본이 2명이에요 또 5번 같은 경우는 트럼본이 3명이었는데 줄었네. 여기는 또 트럼본이 2대 근데 트럼본이 트럼펫 사용된 둘. 교향곡이 이게 처음이지 않아요? 5번이 그러니까 5번이 처음이죠. 트럼본이 둘인 경우가 교향곡에서 참 보기가 드물어요. 2관, 3관에 대한 규칙도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점차 형성이 되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교향곡의 어떤 형식의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교향곡이라고 할수 맞아요, 있어요. 트럼펫, 네. 트롬본, 플룻 이런데 전체 2관에서 특수 악기가 이제 하나씩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네, 더 네. 추가되는 그렇죠. 네, 형태. 네. 1번, 2번, 4번은 거의 고전 시대 그 교향곡의 형식에 이렇게 딱 맞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팀파니 얘기를 5번에서 하셨는데 그 시절엔 캐틀 드럼으로 연주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팀파니를 그냥 단순한 이 리듬을 갖다가 두들기는 악기가 아니라 음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두 대가 이제 다른 음정으로 연주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사용됐던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실험적인 시도가 많아요. 그 팀파니의 종류가 있는데 런던 심포니인가 런던 필하모닉인가 비엔나 빈필. 예, 예. 빈필 신년음악회를 보시면 가죽 팀파니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캐틀 드럼. 저는 예.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재밌어요. 소리는 어떻게? 자극적이에요. 예. 이게 액센트가 좀 심하게 힘을 잘못 줘도 그냥 찢어진대요. 양은 물론 훨씬 더 작죠. 찰랑찰랑한 양은 소리라고 해야 하나? 조금 네. 뭔가 더 아기자기한 네. 그런 맛이 있는데 베토벤이 그 캐틀 드럼을 되게 좋아했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지난번에 경기필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이주연 씨랑 협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카덴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캐틀 드럼이랑 같이 왜냐하면은 베토벤이 남긴 그 바이올린 협주곡 카덴자에 팀파니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 맞아요. 스케치가 네. 남아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한 네. 카덴자를 연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그랬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었네. 네, 그랬을 네, 거예요. 그랬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확실하게 크리스티안 테즐라프라든가 아니면 카바코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카덴자들이 베토벤이 남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더 붙여가지고 만든 카덴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베토벤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카덴자는 다 캐틀 드럼하고 서로 주고받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모도 카덴자 그걸 하고서 굉장히 신기했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예. 그리고 카드자 같은 경우에는 협연자들이 직접 요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보통 카덴자는 독주로 하니까 바이올린 혼자 냅둘 텐데 이 경우는 가운데 이제 팀판이랑 네. 같이 협연을 해야죠. 되게 재밌어요. 그 맞아요. 과정이.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군하는 듯한 이렇게 전쟁의 어떤 팡파레를 갖다 울리는 그런 의미 그게 보여요. 5번이 약간 지금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쓰였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좀 궁금한 게 원래 이제 사실 베토벤 운명교향곡이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일화가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So clothed das Schicksal an die Pforte. 그래서 식잘 네, 심포니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통 하는데, 식살이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쉰틀러가 했던 증언을 갖고 한 건데 네.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쉰틀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고 왜냐하면 베토벤이 죽고 나서 베토벤의 일기를 갖다가 자기가 어떤 건 없애고 뭐 어떤 건 거는 가피라고 뭐 어떤 얘기 지어서 하고 꼭 중요한 얘기 다 빼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음악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쉰틀러가 이
이 업계에서는 거의 죄인이 된 거예요. 운명의 문을 두들긴다라고 베토벤이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쉰틀러만의 증언으로만 남아있지 뭐 악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객관적인 나머지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애용을 하긴 하나 봐요. 저도 이제 구글 찾아보면 5번 교향곡을 페이트라 그래가지고 예, 예. 그냥 붙여서 그냥 여전히 쓰긴 쓰더라고요. 그게 근데 요새는 쉰틀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역사주의 연주에 대한 그게 많아지면서 이제 자기 작품이 작곡된 정치적인 배경들을 갖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역사주의 연주가들의 혁명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음. 이거거든요. 말을 조금 너무 포장한 느낌이 듯한 들어요. 느낌이에요. 그쵸. 저는 그냥 단순히 단삼도 그 모티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구조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 베토벤 5번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적인 게 꼭 이렇게 음악을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질문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네. 들고 왔어요. 네. 재밌으라고. 네. 이게 독일 작곡가의 작품인데 전쟁 때 되게 많이 그 신호로 쓰였어요. 2차 대전 때. 특히나 이게 연합군이랑 영국이랑 미국의 모르스 부호로 요 운명 교향곡이 쓰였대요. 모르스 이게 뭐 이거 빠빠빠빰 이게 요 길이가 이렇게 하면 이게 V자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어. 빅토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자기들끼리 요 운명 교향곡의 요 앞에 요 부분을 동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거기 모르스보로 쓰면서 실제로 미국이 참전을 처음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투를 해서 처음 승리를 거뒀을 때에 토스카니니가 V 교향곡이라 그래가지고 운명 교향곡을 연주를 한 게 이제 그것을 빅토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연주를 한 거였고 워낙 이게 대중적인 교향곡이 되다 보니까 우주에도 날라가 있어요 지금 보이저호의 그 지구의 소리라 그래가지고 골든 디스크 금판이 지금 거기 실려서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가 있고 우주에서 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우주에 실려서 70년대 이미 이제 갔죠. 아, 근데 거기에 실린 되게 다양한 민족이랑 이제 국가의 노래랑 뭐 민요랑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는데 한국 건 없어요. 일본까지는 있었는데 아이랑 정도 해줄 만한데. 그때 아마 이제 한국이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70년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실려 있는 클래식 음악 중에 이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리티타 뭐 2번이라든가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이 실려 있는데 그게 클램페로 연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계인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외계인.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막. 그 여름에는 고온 건조 그리고 겨울이 그 다습하고 뼈가 욱신거리는 추위 있잖아요. 아, 저는 아직 못뺄것 같아요. 막 이렇게 겨울 아니 겨울에 막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방에 이불을 덮어도 축축하고 와 진짜 그거 이렇게 버티기 아, 제가 힘들어요. 요즘 욱신거려요. 그 정도 그 정도예요.